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혹도 많았을 텐데 옆에는 술, 음식이 있고 참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재학생하고 대학생 많이 섞였는데 사실상 1시간 반 동안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진 않아요. 그리고 소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목적 구문은 이 구문을 했을 때 하는 예로서 샘플을 든 거고, 실제는 많은 구문과 실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나 배웠을 때 궁금했던 그런 퍼즐들이 있어요. 그냥 뭐 예배다, 이거는 책에 이거는 설명할 수 없다, 수고다, 이런 게 굉장히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오늘 조기식 교수님 안 계셨는데 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 조기식 교수님 구문법이 아니라 수로문법 있죠? 네, 여기 수로문법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소문이 많이 드네요. 굉장히 비슷해요. 사촌이고 지금 교수님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구문법 저도 팔로우를 찾을 거고, 실제 대학원생분 같은 경우는 논문 쓰실 때 어떤 프레임을 알고 데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새해를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꼭 대학원생이 아니라 학부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문문법에 대해서 사실상 첫 번째 이제 제목을 봤으면은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죠. 가뜩이나 문법이 종류가 많은데 다양한 영어 교육에 또 새로운 문법을 제가 제시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도 분도 있을 거고, 여기 오신 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건 너무 그러면 너무 표시가 나서 안 되겠네요. 일단은 목차를 보시면 궁금한 게 이제 what이 우리가 뭘 하는가 중요했잖아요. 그럼 컨스트럭션 그라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설명할 거고, 근데 왜 컨스트럭션 그라머를 해야 되나?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했을 때는 이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컨스트럭션 그라머의 이점을 좀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컨스트럭션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컨스트럭션을 소개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챕터에서는 리스트릭션이라는 거는 퍼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어려운 문장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데이티브 얼터네이션이라는 거는 영어 문장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중목적 구문과 역격 구문에 이제 얼터네이션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에이시미트리 현상이 있어요.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동사가 다른 건 설명이 되는데 똑같은 동사인데 됐다 안 됐다 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해결책으로서 컨스트럭션 그라머는 약간 슈퍼 캐테고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또 컨스트럭션 그라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델레 골드버가 레이코프와 같이 하는 커그니티브 컨스트럭션 그라머를 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규먼트와 파티시펀트 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요. 이렇게 문제인데 우리 전통 문법이나 심지어 수련 문법으로 못 푸는 거를 컨스트럭션 그라머 풀릴 때 개운한 맛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는 거는 이점 중에 하나인데 프로토타입 이펙트라는 거는 이 컨스트럭션 그라머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커그니션이에요. 커그니션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인지하는 그 커그니션과 거의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어떤 여행인지는 일단은 길을 쫙 보셨기 때문에 하나씩 달려보시죠. 벌써 마음을 다시 닫으신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이게 무슨 말이야? What is construction grammar? 사실상 construction grammar라는 거는 사실상 construction을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되죠? 구조, 또 구문. 그럼 구문은 다른 구문도 있죠? 뭐가 있죠? phrase. 그렇죠? phrase는 명동, 형구전이라고 그랬죠?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 부사구, 전치사구 있는데 이 구하고 이거는 또 뭐가 다른지. 그래서 컨스트럭션 그라머의 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면 컨스트럭션은 클까요, 적을까요? 제 질문 이제 보시다 보면 계속 이제 답이 나오실 텐데 둘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적으면 구보다 적은 게 뭐죠? 단어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적은 거는 형태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음절의 음소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보다 큰 건 뭐죠? 절일 수도 있고 센텐스일 수도 있고 센텐스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럼 복잡해질 것 같죠? 그러면 이걸 시작을 안 했죠.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할 때는 매력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러면 매력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 쉬워야 돼요. 설명력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설득력도 있었을 때 이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사실 여러분들이 문법을 처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여러분들 강의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문법 교육이에요. 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고집도 세고 자기 틀이 딱 있어서 지금 자세를 보시면 팔짱 끼신 분들 야, 한번 해봐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빨간 글씨만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컨스트럭션이라는 거는 어떤 폼과 미닝이 연결인데 물론 일반 영문법도 다 폼과 미닝이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단어에 없는 인디펜던트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단어만 봐서는 그 의미를 못 찾고 전체를 봐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컨스트럭션 미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위에 보면은 that exists independently of particular verbs 또는 다시 말해서 construction themselves carry meaning. 그것도 어떻게? independently하게. 그럼 또 좀 더 추상적으로 가볼까요? construction 그라마는 monostratal theory 그라마다. 처음에는 약간 철학적인 얘기 나오니까 용어가 좀 생소하게 나올 수 있는데 마음을 닫지 마세요. 뒤에는 뭐 give, make 뭐 이런 거예요. 벌써 나가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문 잠가주세요, 뒤에요. 이거 버티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문제예요. 소개팅 가서는 막 2초면 되는데 이거는 그러시면 안 돼요. 모노스트레이트라는 건 모노는 하나예요. 그러면 이 반대로 말고 멀티겠죠. 보통 생산문법은 뭐 50년대 후반부터 첨스키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돼 있는 상태고 컨설팅을 하면 70년대 후반부터 레이코프부터 시작을 해요. 게스탈트 그럼 또 삐지실 것 같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하는데 모노스트레이트라는 거는 문장이 확 만들어지는 건 다 아시죠? 우리가 유한한 단어를 가지고 무한한 센텐스를 만들잖아요. 그게 걸려있는 게 제너레이션이에요.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라마라는 게 생성문법인 거고 그러면 우리도 구문법도 구문이 있지만은 그 많은 구문을 언어를 다 구문할 수는 없지만 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는 제너레이트 하잖아요. 데리베이션 하지 않고 익스텐션을 해요. 여러분들 밑에 오시다 보면 제 사진 보셨죠? 이 얼굴과 그 관계도 익스텐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익스텐션 메커니즘은 에이징이 되겠죠. 아, 저 밑에 사진이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이게 연속체가 있는 거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컨티뉴움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일단 컨스트럭션 그라마는 생성문법과 다른 거는 딥 스트럭처, 서브 스트럭처, 뭐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게 없고 메타포리컬 익스텐션, 뭐 폴리즘 익스텐션, 뭐 에이징 익스텐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노스트레이트 시절이다. 그러면 또 다시 말해서 not transformation의 말 같이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럼 요 밑에 여러 가지 컨스트럭션 그라마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radical construction 그라마는 윌리엄 크라프트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구는 구의 역할은 문장의 기본 단위가 구예요. 그러니까 phrase is the basic unit of sentence예요. 그럼 이분은 뭐냐면 구문이란 센텐스 가지고 언어의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얘기죠. 저만 크게 느끼는 겁니까? 네. 저는 굉장히 이게 라디컬하게 붙은 이유 알 것 같아요. 급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밑에 가면, language는 aggregate network of construction. 저는 약간 요쪽에 속해 있습니다. 요쪽에.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아델레 골드버하고 레이코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살짝 껴서, 이거는 인지 언어학과 거의 사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슈퍼컴퓨터 아시잖아요. 슈퍼컴퓨터가 메커니즘이 뭔지 아세요? 휴먼 브레인이에요. 그럼 걔들한테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줄 때 명령문을 쓰지 않고 데이터를 줘요. 미션만 주고 해. 어떻게 해야 되는 알고리즘을 못 만드니까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주면 컴퓨터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 그 방법이 인간이 인지 발달의 발달 과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language는 aggregate 통합이라는 거예요. 총체, network. 그게 뭐죠? 컨스트럭션.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쪽이고 그 위에 렉시컬 펑셔널 그라마, 롤 레퍼런스 그라마, 제너럴라이즈 프레이즈 스트럭처 그라마, 헤드 지번 스트럭처 그라마, 또 그 밑에 뭐가 있죠? 수론문법, 프레딕 그라마, 창시자는 조기석 교수님이시죠.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한 학교에 전 세계 하나뿐인 프레임을 갖고 있는 분 많지 않아요. 조기석 교수님이 그걸 가지고 있고 저는 거기에 도전을 하고 싶은 거죠. 도전이라면 같이 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개관의 컨스트럭션 그라마라는 거는 좀 더 구체적인 거고 그 밑에 radical 여기 보시면은 cognitive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fluid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럼 왜 컨스트럭션 그라머를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래, 컨스트럭션이 그래. 그래서 어쨌다고? 그러면 이점이 있는데 implausible verbs avoided. 이게 implausible을 잡을 수 없다 이거죠. 어떤 문장을 보면 그 의미를 렉시컬에서 못 잡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컨스트럭션 그라머 미닝이고 그거는 실제로는 학교 그라머나 어떤 전통 문법으로서는 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이디엄으로 많이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avoid circularity. 여러분 circularity가 뭐죠? 도는 거죠. 그러면 끝이 있어 없어요? 원이 대표적인 서클이잖아요. 그걸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make가 몇 형식 동사죠? make. 3형식. 그럼 머릿속에 3형식 제일 많은가 보군요. 5형식. 또 1형식. 이런 게 circulation. make라는 동사는 타입 1, 2, 3, 4, 5가 다 돼요. 그러니까 뭐뭐로 가다부터 시작해서 뭐 되다, 하다, 뭐뭐 주다, 만들어주다 니까 하게 하다. 그럼 make 1, 2, 3, 4가 있잖아요. make는 하나인데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죠. 그 다음에 difference in implication. implication이라는 거는 함축 의미예요. 어떤 문장이 있으면 표면적 의미 말고 함축된 의미. 예를 들어 다리 박다. 거기 함축된 의미는 뭐죠? 뽀뽀하고 싶다 이런 거죠. 아 죄송해요. 이게 너무 나갔나요? 그랬더니 사람이 나가버리네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씩 보죠 뭐. implausible verb라는 게 뭐냐? 그럼 여러분 예를 볼까요? He sneezed the napkin off the table. She, 여기서부터 쉬운 단어 많이 나오죠? Baked him a cake. Then talked inside, blew in the face. 그럼 여기서 보시면 sneeze가 무슨 동사죠? 뜻이 뭐예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이거 무시하고 자동사. 그러면 여기서 더 냅킨은 뭐예요? 목적어죠.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자동사인데 목적어야. 그럼 up the table은 뭐죠? 전치사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어는 명사 상당어기 또는 형용사 그렇죠? 명사 상단의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고 물론 목적어는 간접 목적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좋죠? 여러분들 보어가요 전치사구도 보어가 될 수도 있고 부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뭐 complementary 뭐 preposition phrase나 adverbial phrase라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잘 안 다르죠. 근데 실제로 막상 보면 이거를 안 쓰면 틀리는데 그걸 모르고 틀리고 또 틀리기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John put the book on the table. 그럼 on the table은 로케이션을 나타내죠. 그거 생략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벌써 자신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럼 한국말 해볼까요? 저는 책을 놨다. 개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 인지를 믿으셔야 돼요. 뭔가 찝찝한 거야. 그죠? 그럼 그 on the table이라는 건요. 꼭 있어야 될 성분이에요. 조기석 교수님 빨리 오세요. 네. 앞에 놓쳐서 핵심 다 놓쳤어요. 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퍼즐이 뭐냐면 스니지라는 단어는 재치기 하던데 자동사야. 근데 문장은 어떻게 됐죠? 냅킨이라는 것도 있고 up the table이라는 게 있어. 이 뜻은 뭐예요? 재치기했어. 냅킨이 있는데 테이블에서 벗어났어. 그럼 어떻게 인지적인 걸 어떻게 해요? 이걸 합치기 돼요. 아, 그녀가 재치기를 해서 그 냅킨이 테이블에서 날아갔구나. 이게 이제 커그니션에서 그 파티시펀트가 있으면 이거를 링크를 시켜줘요. 그건 이제 코어퍼런트 프린시플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링킹이라는 거는 연결을 하는 거고 잘 되면 퓨전이 되고 안 되면 컨퓨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베이크라는 동사는 뭐 타동사죠? 그러면 베이크는 그 사람을 구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뭐야? 베이크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타동사고 물론 저기서 그냥 물어보면 아, 그 이가수로 삼가수로 다 된다 하면 할 말이 없죠. 지금 안 물어봐요. 일단 학생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베이크라는 단어에는 사실상 목적어는 필요하지만 사람을 구우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사실상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나오죠? 그녀가 구웠어. 그 사람을 구우려고 해석을 안 쳐. 이건 아닐 거야. 그러다가 뭐예요? 케이크를 구웠어. 근데 케이크를 구우는 이유가 무슨 관계지? 아, 이 사람을 같이 구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있습니까? 네. 베이크는 주다음이가 없어요. 그럼 주다음이 어떻게 나면 릴레이션에서
주는 사람, 아니 뭐 하는 사람, 에이전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그 동사가 직접 받는 건 베이크의 직접 목적어는 사실상 그 K죠. 그럼 힘은 뭐야? 우리가 이제 편의상 간접 목적어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두 관계는 뭐야? 목적어 복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소유 관계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고 명사 명사가 주술 관계면 목적어하고 목적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형식과 사형식 헷갈릴 때는 주술 관계냐, 소유 관계냐.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Then talked. talk은 몇 형식이죠? 몇 타입, 자동사에 타동사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야야. 그러면 himself한테 말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블루. 그럼 블루는 뭐예요? 누가 블루 해줬어요? 그럼 himself는 아시죠? 주어가 자기 동사, 자기를 목적으로 취할 때는 reflexive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성하고 수하고 격을 일치시키죠. he니까 himself고 she면 herself, they면 themselves. 그죠?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에 then, talked, him이면은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블루란 건 뭐예요? 물론 then이 블루하자면 himself가 블루하게 만든 거죠. 얼굴이 파래졌다. 그러니까 파랗게 질릴 만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동사만 봐서는 없는 의미. 스니지가 causative 거는 얘를 목적어를 어디로 가게끔 cause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up이냐, to냐, 뭐 into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up은 떨어질 때 up이죠. 휙 날아간 거죠. 그럼 이런 거를 과연 동사만 봐도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건 causative construction을 빼는 거고, 이런 거는 목적어가 두 개 있다 해서 ditransitive, die라는 게 두 개고 transitive 목적어라는 뜻이죠. 옮기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또는 double object construction이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요 자칫 하나의 뭐 talk 뭐뭐뭐 something 해서 이거 하나의 컨스트럭션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도 다 컨스트럭션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because, behind, 또 beneath 이런 것도 비컨스트럭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스트럭션이라는 거는 프레이저와 달리 구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아주 적을 수도 있고 문장만큼 클 수도 있고 문장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동사의 중심이거나 어떤 신택틱하게 보게 되면 자동사가 목적어나 또 보호적인 부사구를 취하는 것을 설명하기 힘들어요. 결국 이 어떤 문장을 해석할 때는 문장이라는 거는 이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나 이게 문장이에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중간에 끊기면 안 돼요. 쉼표는 쉬고 마칠 때는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기본 단위가 구인 거죠. 구를 녹으면서 그 성문을 따지는데 그 의미를 합성성 올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합성에서 없는 의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를 수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얘가 생산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컨스트럭션을 보는 거고, 그러면 어떤 의미는 동사에 또는 컨비네이션에 없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를 컨스트럭션 미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좀 해볼만 하겠죠? 네, 그래, 요런 게, 그래,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지? 자동사인데, 이건 수거야, 애워.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큘레이트를 피할 수 있다는 거는, 메이크가 1, 2, 3, 4, 5가 된다겠죠? 5형식으로 나눌 때 그런 거지, 5형식을 벗어나면 한참 나올 수 있어요. 혼비란 분은 24형식 막 해서, 혼비 백사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분위기가 왜 이러세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조기석 교수님 킥이겠죠. 물론 킥은 몇 가수로죠? 우리 은미 씨? 몇 가수를 알고 계세요? 네? 네? 크게 몇 가수로? 네, 에미 이가 좋아요. 그럼 이거는 호스킥은 이가입니까? 7번. 호스킥스는 말이 발찬 거잖아요. 이가란 말은 까가 뭐냐면 아규멘트 개수거든요. 그럼 아규멘트 명사일 수도 있고 어떤 구인데 그 필수 성분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조기석교수님 킥이라는 거는 차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이가로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있다고 해서 이 킥의 전형적인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프로토타입 이펙트라는 거는 어떤 동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먼저 따는, 메이크가 몇 형식이죠? 그럼 3형식. 이런 게 프로토타입 미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벗어나는 게 결국은 그 메이크에서 확장되는 거고, 그 확장될 때 보통 메타포리컬로 많이 확장이 돼요.
왜냐 우리의 삶을 살 때 디렉트하게 정보만 주지 않고 뭔가 의미를 주는 거고 그런 걸 스피치 액트라 그래요. 그 대표적인 메타포를 쓰는 거지. 너무 디렉트하게 나는 원래 돌직구야. 그러면 친구가 없어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서 뭐냐면 킥이라는 게 분류할 때 pat, kick the wall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입가하겠죠. 그 벽을 쳤다. 그러면 뭐 pat, kick, bob, black and blue 이건 뭐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pat이 어떻게 됐죠? 밥을 발로 차서 멍들게 했다. 피멍들었다 해야 돼요? 블러드가 없는데? 멍들었어요. 네. 그럼 이런 거는 뭐죠? 사실상 밥과 블랙 앤 블루는 오형식으로 따지면 몇 형식이 되죠? 오형식이 되겠죠. 오형식으로 따지면 오형식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문장이 오형식으로 할 때는 왜냐하면 밥이 블랙 앤 블루가 된 거죠. 그럼 킥은 뭐야? 사실상 가로 따지면 뭐 상가수일 거고 우리의 오형식 따지면 불완전 타동사인 거죠.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킥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킥은 그때그때 달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인지적으로 누가 뭐 했다. 차는 것만 되는 게 아니죠. 쳤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겠고 목조가 있는 주어, 동사, 목조 하나의 컨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거기에 킥이 올 수도 있고 펀치가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펀치나 이런 신체 접촉석은요. 또 목조가 불변상도 일어나요. 그죠? 뽀뽀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했냐에 따라 인을 쓸 수도 있고 언더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 근데 컨스트럭션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참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파티시펀트 롤이라는 거는 어떤 프레임에 인지적인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인식할 때는 단독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틀을 통해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 틀이 프레임이고 그 틀에는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메인 그 참여자가 수로인 동사고 그 동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제약과 어떤 힘이 있어요. 근데 거기 공간이 갖고 있는 제약과 어떤 힘이 있어요. 제약 같은 것도 있고 원리 같은 게 있죠. 그게 맞아 떨어지면 사용이 되는 거고 거기서 상극이 되면 블락킹이 되는 거죠. 내가 잘났다 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는 위치가 그 자리에 됐을 때 쓰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셀렉션, 리스트릭션 예를 들어볼까요? 드링크라는 동사는 뭐 I drank a cup of coffee 되죠? 그러면 John drank the book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신택틱하게는 드링크가 목적어를 받았어.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뭐가 안 되죠? 신택티컬은 되는데 시멘티컬이라는 거는 드링크라는 동사는 목적어로 리퀴드라는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떤 의미 요소라는 건데 그러면 더 북은 리퀴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책은 없겠죠? 예. 갈아 마셨다?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신택틱하긴 되지만 드링크란 동사가 블락킹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얘는 동사 의미고 특별한 컨스트럭션 의미는 없고 만약에 더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뒤에 또 얘가 나와요. 너무 재밌으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게 킥이 1, 2, 3, 4, 5, 6, 7, 8에서 킥 1, 킥 2, 킥 3 다시 또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킥이라는 의미를 그때부터 다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신뢰감이 없는 눈빛으로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럴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킥으로 해오지 마시고 킥은 어디든 나타날 수 있죠. 이 콤비네이션을 보시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한 단면만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단면 보면 여기 못 있었겠죠. 컨스트럭션 그러면 서큘레이션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의미의 어떤 숨어있는 뜻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Best taught French to the student. 뭐 어려운 단어 아니죠? 이게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좀 더 1시간 반에 좀 임팩트하기 위해서 뺄 거 빼고 좀 약간 기름기 좀 뺐어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Beth taught the student French. 요 두 구조는 뭐죠? 위에 거는 이런 걸 무슨 구조래? 목적어, 역격 구문이라 그러죠. Dative construction 시작. 컨스트럭션 뭐라는 거야? Dative라는 거는 역격, 누구누구에게. 그러면 Beth는 가르쳤다. 불어를 그 학생들에게. 그쵸? Beth는 가르쳤다. 그 학생들에게 불어를. 의미쌤, 이 의미가 똑같아요? 달라요? 너무 뻔한 질문 했나요? 똑같아요. 만약에 위에서는 But they can speak French. 그건 가능해요.
그 밑에서 Brad taught the student French, but they cannot speak French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이 구조는 이 다이나믹 의미라 그래. 약간 의미가 행동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르쳤지만 그 학생한테 다 전달됐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밑에는 뭐예요? 학생한테 프렌치가 가버렸죠. 그럼 거기에 방향이 없어요. 이런 걸 state meaning이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 그 임플리케이션이 그 학생이 프랑스어를 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벗으로 부정해버리면 기껏 해놓고 못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심플하지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여기 있는 자리는 요거를 받았을 때 이 구조를 쓰는 거고 상태 의미예요. 얘는 얘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rew the ball to Beth는 던졌는데 그 뒤는 몰라. 하여튼 던졌어. 그럼 끝이에요. 이거는 좀 달라요. taught,는 뭔가 achievement 완성된 거예요. copy, taught 이런 거는 뭔가 완성된 동사인데 이 threw 같은 경우는 던졌어. 근데 이때는 똑같이 but, she, could, catch it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위에서는 그들이 영어를 풀어를 못했다 하고 이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동사 자체가 through라는 거는 실제 삶 속에서 왜? 이 베이스는 cognition이에요. 실제 삶이 언어에 투사돼요. 던졌더니 발에 확 불어서 요를 갈게 요로 갔어.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중목적어 구문은 네, 정신이 없네요. 이중목적어 구문은 이거를 보통 소위가 간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플리케이션은 소위가 될 때 이 구조를 쓰셔야 되고 이 데이티브 구문은 어떤 뭔가 이동 동사이면서 일단은 다이나믹 동사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임플리케이션은 그 동사에 따라 좀 그 강도는 달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또 뒤에 나중에 어떻게 푸는지 또 해드릴게요. 한번 다시 또 비지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제 컨스트럭션이 제가 아까 전에 구보다 더 적은 건 단어일 수도 있고 단어보다 적은 형태수일 수도 있고 심지어 밑에서 P면은 P가 음소면 그 밑에 음성이 있잖아요. 엘러폰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컨스트럭션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그룹을 나눈다는 그 구성 멤버들의 공통점이 있으면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컨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가면 좀 그러니까 루트 워드라는 거는 그냥 단어가 컨스트럭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혼동이 될 거예요. 아니 구라는 거는 2개 이상이 모여서 그럼 phrase 아시겠죠? 그 다음에 combination of morpheme이라는 거는 morpheme 아시죠?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와 독립 형태소가 있어요. 의존은 혼자서 못 쓰여서 들러붙는 거죠.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 기능은 뭐예요? 데리베이션을 만들죠. 그래서 파생을 시켜요. 그렇죠? 네. 영화 결혼 수업 같죠? 이 on 같은 경우는 동사에 붙으면 이 on은 부정이 아니에요. 리버서블 동사라 그래요. 리버서블이라는 거는 뭘 했을 때 되돌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컴퓨터 뭔가 잘못했어. undo 하면 되죠. 물론 3세기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컴퓨터에서는 가능해요. tie, untie, pack, unpack 이런 거를 리버서블 동사라고 그러고 이건 니게이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 형용사에 붙으면 이건 V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리버서블 동사고 happy, unhappy, kind, unkind 이런 거는 니게이션이 되는 거죠. 물론 UN 다음에 V만 되는 게 아니에요. happy도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만 들었고 idiom이라는 거는 going great guns이라는 거는 척척 일이 잘 된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상 이거는 구도 있죠. idiom이라는 건 뭔가 파설라이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컨스트럭션을 구별할 때 좀 약간 꼼꼼하신 분들은 idiom은 컨스트럭션 안 넣어요. 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컨스트럭션은 뭔가 확장될 때 go ing라든지 do something이라든지 이런 프로덕트가 있는 거는 컨스트럭션을 보는 거고 idiom은 말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이거를 구문으로 하지 않고 그냥 수거다. 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수거다. 네, 표정이 왜 그러실까요? 전혀 호응을 안 해주시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름이 또 있네요. jog one's memory라는 거는 기억을 더듬어 준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다이트렌트는 방금 했던 거고 패시바이제이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time away construction. 그 뭐냐면 여러분들 sleeping the days away 뜻이 뭐죠? 네? 사실상 꼭 ing가 필요 없어요.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야 우리 밤새 술 마시자. 어떻게 해요? drink the night away. 밤새 춤추자는 dance the night away. 이럴 리는 없겠죠. 밤새 공부하자는 study night away. 그게 뭐냐 away를 빼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time away construction인데 되게 재밌는 게 time을 소비할 때는 spend를 쓰잖아요. 오히려 spend the time days away 그러면 좀 어색하다는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이 동사와 시간이 안 맞아야 돼요. 그래서 away가 돼서 액션이 시간 보내는 걸로 해서 time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동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전체 컨비네이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작하려니까 이거를 막 일일이 하지 마시고 이런 이디엄을 알고 확장을 하면 굉장히 재밌게 임팩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incredulous construction이라는 거는 강조죠. trapeze artist, 걔가 공중고개사라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고 더 비교급이라 그러죠. 이런 거는 문장이 두 개가 돼 있죠. 제가 construction은 문장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뭐뭐는 뭐뭐하다, 더하다 이런 더 비교급도 이게 확장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약간 그 리저널하게 쓰이는 건데 원래는 제기도명사를 써야 되는데 me를 썼어요. myself를 쓰지 않고 이런 예외도 있고 WXY 그러니까 doing Y라는 거는 사실상 원래 문장은 What is the fly doing in my soup? 어떤 사람이 수업을 시켰는데 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왜 수프에 파리가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뭐냐? It's backstroking. 이렇게 했다는 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야? 신발이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컨스트럭션을 분리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stranded preposition construction이라는 거는 여러분 전치사가 보통 WH 있을 때 떨어지는 거하고 파이드 파이핑이잖아요. stranded는 좌초시키는 부분이고 파이드 파이핑은 같이 간 one with what 이런 거겠죠. 하나의 컨스트럭션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MPN construction이라는 게 day after day 뭐 year after year day 뭐 있겠죠. 그 다음에 Q construction이라고 하면 이게 noun이라는 건 noun phrase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원래 목적일 때는 떨어졌어요? 어떡하냐 그 소리 다 안 들렸어요. 지금 방금 떨어졌어요? 예,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go to school하고 go to the school 차이 나시죠? 보통 본래 목적일 때는 그 명사의 레퍼런스 의미가 떨어져서 관사 없이 쓰이는데 말 그대로 to 다음에 어떤 그 명사인데 카운터블 나오는데도 관사 없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 의미 차이는 있죠. 그래서 to and construction이라고 해요. 이거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인 예만 몇 개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actual expression typically involves the combination of dozen different constructions. 그래서 어떤 문장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 construction의 개념을 알았고 한번 요게 사실 안 늘려다가 뒀어요. 그럼 이거는 요 What did Chris buy her mother? 괜찮네요. 크리스는 엄마를 위해서 뭘 샀나? 그럼 이게 한 문장이지만 construction 단위로 보면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알고 있는 거 해볼까요? 일단은 단어 construction 있겠죠? 그럼 단어는 What did Chris buy her mother?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게 by somebody something이죠? somebody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to somebody 하면 이 구조가 안 나와요. 그 뒤에 예를 나오는데 이 WH를 바뀌는 거는요. 이 사실상 이중목적 구분이 수동태나 WH 어떤 캐션 무브먼트에서 엄청난 제약, 재밌는 제약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 수동태 만들 때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 나가는 동사들,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 나가는 동사들, 나가서는 안 되는 동사들 그 규칙 맞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예외가 더 많아요. 이제 그것도 퍼즐을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좀 눈이 좀 커지시네. 네. 그래서 interrogative construction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의문문을 만들었고 WH 앞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VP construction, MP construction 이렇게 해서 한 문장에서도 여러 가지 construction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단어에 없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서브 억지 인버전이라는 거는 주어 조동사 도치죠. 주어 동사 도치는 here comes the bus는 주어 verb 인버전이라 그래요. 부사가 나올 때는 주어 동사가 도치되고 부정어나 이런 WHation, yes, no 이럴 때는 주어 조동사가 들어가죠. 일반 동사일 때는 조동사를 집어넣어서 시제, 성, 수를 일치해서 뒤집어주죠. 그렇죠? 네. 그것도 하나의 컨스트럭션을 볼 수 있어요. 이름 뭐요? subject, auxiliary, inversion.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yes, no question은 did he go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double question. 그 다음에 counter 아까 전에 이거 가정법이죠. had she left on time, she would be here now. 이런
가정법 무슨 가정법이라 그러죠? 어떻게? 혼합가정. 예.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친구 없어져요. 이 혼합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조건들이 대가구고 주절은 과거면서 그럼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닌 거를 가정에서 말하잖아요. 그럼 과거 사실을 부정할 때는 과거 완료를 쓰고 그 다음에 현재 사실을 부정할 때는 과거를 쓰죠. 근데 과거에 이랬으면 현재 이랬을까지는 시차가 있을 때는 혼합 가정이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if she had left on time인데 if가 생략되면 had하고 조동사 도치가 되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네. 그 혼합 가정의 특징은 여기 시제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그 어떤 그 시간 부사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죠. 그 당시 그때 정시에 떠났으면 지금 안 늦었을 텐데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 가정법을 쓰는 목적은요. 사실상 폴라이트예요. 나 바빠서 못 왔어. 이거 하고 안 바빴으면 갔을 텐데. 그래서 부정을 긍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정법이고 그래서 무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가정에서 쓰는 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initial negative adverb라는 거는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면 사실상 부정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부정이 partial adverb가 아니고 partial negation이 아니고 sentential negation은 sentence를 주관하는 게 사실상 동사가 아니고 조동사예요. 그래서 의문문, 강조문,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문 만들 때 사실상 조동사가 개입하는 게 문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부정어가 나가니까 문장 전체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동사가 나가서 탁 들러붙고 그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해보세요. 부정어가 나오면 조동사 나가. 왜요? 그랬더니 그런 거 묻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wish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comparative랑 같이 했었죠. 이거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he has read more articles than his classmates have부터 할 수도 있고 또 have his classmate 이건 옵셔널한 거예요. 그 다음에 negative conjunct하고 positive rejoinder 뭐뭐 했다 나도 그래 뭐 이럴 때는 이제 동의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많네요. way construction. way construction이라는 거는 soldier가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soldier march their way across Russia. 그러면 마치는 몇 형식이죠? 좋아.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죠? 이거잖아, 마치. 마치 이럴 거 해? 그죠? 네. 안 웃어요? 네. their way는 품사가 뭐죠? 그 역할이? their way. 목적어. 그럼 벌써 충돌이 되죠? 자동사인데 목적어다. 그러면은 across Russia는 그냥 털어내버려요? 안 돼요. 그럼 뭐야? 이제 인지를 활용해야지. 군인이 행진을 했어. 그의 길을 어디로? 러시아를 가로질러. 그럼 의미가 연결이 찌르릭 되죠? 그게 퓨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밑에 볼까요? 루시 left her way out of room. 그럼 left는 뭐야? 웃다죠. 그럼 뭐야? 웃으면서 방을 뛰자한 거고. 그 다음에 Robin fought her way through the bureaucracy.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해석을 절대 이제 동사에 멈추잖아요. 싸운 건 그래도 싸웠어. 왜 이를 싸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구문은 뭐냐면 이 동사는 뭐냐면 얘가 이런 행위를 그 길을 가는데 어떤 path를 가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갔냐 이거죠. 행진해서 갔느냐, 싸워서 갔느냐, 웃고 갔느냐. 그러면 그 매너가 동사에 투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게 많죠. 그죠? 또 주어가 동사에 들어온 것도 있어요. 비가 내리는데 it rains 그러잖아요. It snows. 그죠? rain drops 해도 되지만 it rains의 동사에 주어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생뚱한 얘기 했나요? 그래서 마티 bungled his way out of business라는 건 bungl은 빈둥빈둥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 망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 해석을 할 때 렉시컬을 가지고 자꾸 고민해서 우리 인지를 활용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수고면 좋은데 생산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하나의 컨셉에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가기 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은 좀 이따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지금 시간이 좀 높아서. 그래서 사실상 이디엄과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어떤 분은 이디엄은 컨스트럭션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생산성을 기준으로서 이거는 이제 컨스트럭션 보는 사람도 있는데 위에서는 뭐 MPV, MP는 너무너무 그런 거고 이런 거는 사실상 스키매틱이라 그래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뭐 curious kill the cat. 이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고양이가 호기심이 많아요. 라스 와이프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그 고양이를 죽였다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수거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더 비교급, kick the bucket. 요것도 사실상 점점 이디오매틱해지는 거죠. 이디오매틱이라는 거는 요거를 바꾸면 그 뜻이 안 나와요. 예를 kick the bucket은 되는데 kick the table. 그건 화났나 보다 생각하지 거기 커뮤니티 사이트가 없어요. 이 버킷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자살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버킷에 올라가서 이게 칭계돼서 이제 버킷이 하나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면 그런 의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이디오매틱. 위에 가면은 스키매틱.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즘은 컨스트럭션이라는 거는 이디엄도 넣는데 약간 밑에서 넣는 거고 이것도 사실상 컨티뉴엄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문장을 보실 적에 뭐 맞다 틀리다 그런 게 아니고 맞으면 어느 정도 맞고 중앙 멤버에서 중심적인 의미로 쓰였군요. 이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건강 진단을 했는데 건강 양호함 만족해요? 간이 이상함 만족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컨스트럭션에 대한 다양한 컨스트럭션을 봤고 이디오매틱부터 시작해서 스키매틱이라 그런 거고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 여기 온 거는 언어학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영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을 응용해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 못 풀었던 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일단은 제약을 한번 볼까요? sent란 동사는 John sent the parcel to Mary. John sent Mary the parcel. 그러면 뭐 해석 잘 되죠? 여러분들 요 마크란 거는 중요 표시가 아니에요. 이 언어학에서는 비문이란 뜻이에요. 별표는 이거 뭐 되게 중요한 거야. 뭐 이렇게 식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sent는 이런 걸 데이티브고 이건 이중 목적어죠. 이걸 데이티브 얼터네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쓸 수 있어요. 근데 John sent parcel to the state. 그래서 그 소포를 미국으로 보냈다. John sent the state parcel. 똑같은 동사인데 여기서 블락킹이 됐어요. 그럼 신태틱하게 볼까요? 동사 MP, to MP, MP, MP. 전혀 문제 없어. 근데 안 되는데. 왜 안 되죠? 그게 지금 이상한데요. 그래요. 이상한데. 왜 이상한지 몰라. 내 몸이 이상해. 이상한데요. 최소한 감기 같아요. 이 정도는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sent의 의미는 보내다는 뜻이지 실제로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John taught students French는 그 학생이 불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겠어요. 그 말은 뭐야? 간접 목적어가 있을 때는 이거를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내는 거는 소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 보냈어. 그럼 만족해요. 근데 미국에다 소포를 보냈으니까 이건 또 뭐야? 미국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이 뭐야? 요 자리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포제션 피처가 있어야 되는데 스테이트는 너무 멀어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불어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택틱하게 블락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메틱도 아니고 구조 전체에서 이중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소유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예를 들어 드링크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리퀴드가 필요한 것처럼 이거는 컨스트럭션 미닝에서 이 빈문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택틱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명사. 이거 왜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상해. 너 이상한 거 묻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개부동사 너무 많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 여러분 gave와 donate의 공통점 뭐죠? 주다하고 한다면 돈을 내는 거죠? donate. 네. 근데 보세요. gave the book to Mary. gave Mary the book. 잘 돼요. 아주 대표적인 거죠. 왜냐하면 gave는 태어날 때부터 주다로 태어났어요. 끝까지. donate는 John donated the money to the charity. 괜찮죠? John donated to charity the money. 별표가 쳤죠? 중요한 거니까 틀렸다는 겁니까? 틀렸다 그죠? 그럼 학생이 이럴 거 아니야. 선생님, 얘는 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설명해 줄게.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 인지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책을 줬고 여기서 돈을 체리티에 줬어요. 줄 때는 이게 소유해요? 안 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특징이 뭐죠? 체리티가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얘가 가져버린 거죠. 그건 뭐야? 횡령이 돼요. 이 도네이션은 내가 돈을 줄 때 너 써라고 주는 건 도네이션이 아니야. 그건 기부지.
우리 기부 문화 그 기부가 아니고 동사의 기부. donate의 의미는 주되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게 비슷한 의미인데 이런 차이가 있구나. 개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머리가 복잡하신 느낌인데. 그 다음에 저도 실제로 이제 DOC로 논문을 쓴 이유가 공부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가르칠 때 너무 힘들었고 또 이거 대표적인 동사 있죠. introduce, suggest, announce, explain 뭐 이런 동사 있죠. 좀 길어. 그렇죠?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학교 다닐 때 그랬죠. 이거는 목적어 다음에 to 전치사를 써야지 간접 목적 직접 써서는 안 된다. 왜요? 종합영어에 나왔어.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또 볼까요? 그러면 반대 현상이 있죠. envy, forgive, save, cost 뭐 이런 게 있는데 Smith envied John's his good fortune. envied his good fortune to John.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이거는 사형식만 되는 거야.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되는데 목적어 다음에 뭐 전치사구를 쓸 수 없다. 외웠었잖아요. 왜요? 그냥 이렇게 외웠죠.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사실상 이거는 좀 더 약간 익스트림이 강한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는 모든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사운드를 구별하는데 통계를 활용한대요. 아이가 2달 만에 엄마 아빠가 쓰는 음운 체계를 터득해요. 그것이 지나면 그 엄마 아빠 다른 언어가 들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걸 MRI를 다 찍어서 증명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소리부터 시작해서 구조까지 엄마 아빠 주변이 쓰는 게 본의 아니게 머리에 고착이 돼요. 아시겠죠? 경험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안 쓰니까 틀리나 보다. 그럼 이런 애들은 주로 어떤 거냐면 일단 길다. 그죠? 그럼 이런 애들이 레틴을 통해서 불어의 손해들이에요. 불어에서는 이중 목적 구문이 없어요. 요런 데이트 구문만 있어요. 그럼 얘는 불어에서 왔지만 영어로 들어왔더라도 여전히 걔가 쓰이던 백그라운드 있어서 요 구조를 선호해서 물론 이렇게 쓴 애도 있지만은 빈도수를 따져보면 요즘 컴퍼스 돌리면 다 나와요. 이게 많이 쓰고 이건 안 되는 거는 경험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야? 길다 뿐만 아니라 얘들이 불어에서 왔고 불어를 보면 이중 목적 구문이 없어요. 거꾸로 이거는 레틴어의 저문에서 영어에 고착된 거고 일단 짧아요. 그죠? 그리고 오래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영어에는 데이티브 구문이 없어요. 더블 오브젝트만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DOC만 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쓴 거예요. 좀 더 설명력 있죠? 뭔가 좀 그럴듯하고 그거는 예외 그룹을 외워서 막 시험 보고 애들 굉장히 힘들어요. 분위기가 점점 약간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컨스트럭션 그래머 약간 브로드한다 보면 그 밑에 레디컬부터 시작해서 코그니티브 하는데 저는 코그니티브를 채택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럼 위에 있는 거를 지금은 제가 코그니션을 조금씩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좀 더 코그니션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깊이라기보다는 또 깊이가 아니고 들어가 볼게요. 네, 깊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위에 내용이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더 붙었죠. 코그니티브. 그러면은 아델레 골드바하고 레이코프 쪽에 이제 버클리 쪽하고 요 두 사람이 좀 많이 해요. 그래서 linguistic cognition has no special status. 그러면 언어적 인지 구조와 우리가 삶의 바이올로지컬 인지 구조가 서로 다르다고 참스키는 언어는 따로 별도로 됐다고 봐요. 근데 이게 특별한 스테이터스 그렇게 높지 않다. 뭐 그게 그거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all linguistic phenomena can be explained via 통해서 general cognitive mechanism. general cognitive mechanism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하는 거. 지금 우리가 도네이션이 이렇다 이런 게 다 인지잖아요. 단어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language is not divided into discrete levels or modules. 뭐냐면 언어가 쪼개져 있지 않다. discrete라는 건 구별돼서 예를 들어 어떤 수준인데 phonology, 음소를 연구하는 거죠. 그 밑에는 phonetics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태소를 하면 morphology. 그 다음에 여러분들 sentence, phrase를 하면은 syntax. 그럼 거기에 의미는 semantics. 그게 문맥까지 보면 pragmatics. 그럼 그 사이까지 하면 social linguistics. dialogue는 discourse analysis. 정신없죠? 예. form continuous phenomena. 그럼 이건 뭐냐? 얘 따로 구별되지 않고 얘들이 어떻게? continuous 하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쯤에 synthetic은 맞는데 어떻게?
시멘틱하게 틀리거나 어떤 거는 형태에서 따져 모폴로지끼리 다르잖아요. 그럼 과연 이 문장 하나에 신텍스만 있냐, 시멘틱스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있다? 다 섞여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primary motive for linguistic phenomenon is meaning.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죄송해요. meaning이다 이거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신테틱하게 보든 시멘틱하게 보든 의미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기본이 되다 보면 그걸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커그니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캐테고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아이들 할 때 뭐 다음을 묶으세요. 그러면 과일, 육상동물, 해상동물, 가구, 침대는 안 했대요. 침대는 가구도 아니다 해서. 그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애가 각 침대를 가구에 안 넣었어요. 왜 안 넣냐 했더니 침대는 가구가 아니대요. 네, 밑에 핸드폰 좀 보시죠. 저기 목말라서. 지금 몇 분 남았어요? 몇 분이에요? 지금 12시. 참 쫓기다 보니까 말이 자꾸 빨라지네요. 원래 빠르지만 빨라지니까 좀 그렇죠? 좀 더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범주화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가 커가면서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걸 범주화해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ky 그래요. 세상에 새로운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운 정보를 받을 때는 기존 정보에 링크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캐테고리죠. 막 어수선하면 어떻게 돼요? 정리가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문법 상태가 어때요?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따로 노는 거예요. 그걸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캐테고리라는 거는 cognitive categories and have the same structure. 그 언어적 캐테고리와 왜? 언어라는 거는 우리 인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다는 거죠. 똑같은 메커니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psychologically 또 neurobiologically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떤 구조냐면 radial category라는 거는 얘들이 방사 구조라는 거면요. 중심 멤버에서 시작해서 확장돼요.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그룹을 만들고 또 그룹을 만들고 얘들이 방사 구조 radial category라는 게 확장돼서 쫙쫙쫙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가구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영어권과 유럽권이 다르고 우리나라권도 달라요. 여기서 의자를 묶으라 그러면 대표적인 의자는 뭐죠? 요 놈이지 이걸 대표적인 의자를 하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럼 이 중앙에 있다는 거는 가장 여러분들 의자 그러면 뭐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게 의자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고르시면 어디로 갈래요? 아이를 지금 키우는 애들은 바로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피곤한 친구들은 이쪽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러면서 그리고 좀 아버지는 TV 앞에서 이렇게 가겠죠. 여기로 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심지어 얘는 얘 의자 아니지 않아? 이게 무슨 의자야 벤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부른대요. 이것도 의자로 봐요. 론체. 왜? 얘들은 잔디밭에 누워서 우아하게 있는 거. 우리는 저럴 경우가 별로 없어요. 주로 그냥 천막 깔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지하철가 맨날 팔잖아요. 이거 김장할 때나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세상 이렇게 이게 반응이 좋으시구나. 그럼 진작 말씀하시죠. 이런 쪽으로 내가 쫙 깔아드릴게. 제가 양평에서 오는데 아주 저 지겨워 죽겠어요. 멘트를 제가 애워요 그냥.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 살짝 볼까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거. 아까 지금 의자도 중앙에 있잖아요. 그럼 프로토타입 별거 아니에요. 범주를 하면 범주를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 성물을 만드는 요소들이 있죠. 그런 이제 엘리먼트라는 건데 컨스트럭션 엘리먼트, 뭐 시멘틱 엘리먼트 여러 개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컵과 이 컵이죠. 이건 컵이죠. 그럼 이게 컵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컵을 만들어 보세요. 좀 키워보세요. 옆으로 쭉 키워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미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빠른 게 빛이죠. 빛보다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에요. 괜찮죠? 네. 그러다가 이게 점점 가다가 이거 컵? 왜 컵이죠? 일단은 손잡이가 있고 물론 용량에 따라 다르죠. 뭘 넣냐에 따라. 그럼 이거 컵, 이거 컵, 이거 컵일까? 너 컵이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요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머울이 되죠, 머울이. 그죠?
그건 뭐냐, 이게 수프도 요즘 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쪽에 있으면 또 컵이라 하지도 않아요. 손잡이 할 때 컵이 좀 길어요. 양쪽에 있으면 아마 여기서 멈출 거예요. 이거는 볼, 수프 그릇 나오죠. 그럼 결국 뭐냐, 우리 인지적에서 이 카테고리를 나눌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 그럼 여러분들 새 그럼 무슨 새예요? 여기 보지 말고. 새 그럼 뭐가 제일 생각나요? 참새. 미국 사람 무슨 새가 생각날 것 같아요? 러빈이에요. 우리는 스페라우고.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참새가 많고 걔들은 러빈이 많은 거죠. 왜? 경험상 제일 프로토타입은 제일 많고 눈에 띄는 애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에스키모는 눈이 몇 가지 같아요? 10몇 가지 넘는데요. 우리는 눈이 뭐야? 키키하면 싸래기 눈, 한방눈 뭐 이런 거지. 걔들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눈, 빙빙 도는 눈, 이게 다 이때 카테고리. 왜? 눈을 너무 많이 봐서 범죄가 돼 있죠. 오,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쭉쭉 되겠죠? 그럼 새라는 거는, 여러분 새라는 기준이 뭐예요? 새는 뭐죠? 카테고리 다뤄봐요. 새가 되는 조건. 날아야 돼요? 그래서 짭새는 새가 아니죠. 네. 촬영 중이죠? 죄송합니다. 네, 평상시 내가 오프라인만 강의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날아야 되고 또. 부리가 있고, 알을 낳고, 다리가 2개고, 그쵸? 지적이고. 참, 우리는 슬퍼요. 우리 새가 운다 그래요. 그쵸? 영어는 sing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화, 왜? 내 감정을 보니까 쟤는 우는 거지 노래하는 게 아니야. 맨날 사건 터지고 막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감정이입이 되니까 아유 쟤도 우는구나. 그래서 황조가 있잖아. 펄펄 나는 저 황새. 암주서로 정답구나. 쭉 나오잖아. 넘어갈게요. 그래서 새 그런 얘는 또죠. 타조는 셀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딱 그리고 새일 때는 1번, 아닐 때는 2번을 누르는데 참새 탁탁 눌러요. 타조 그러니까 머뭇거리더라는 거야. 왜 머뭇거리냐 이거야. 이미 얘는 새인데 얘를 새라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해요. 토마토는 과일이냐? 뭐 이거 좀 만만치 않거든요. 과일까지 파니까. 그러면 이거는 벌써 얘는 중앙에서 벗어난 거죠. 오리너구리. 갸우뚱이 아니고 아니다는 사람도 있고 반반이에요. 그래서 걔가 반반새예요. 그러면 이 문장, 이게 뭐냐면 인지언어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지의 카테고리와 중심 멤버. 그럼 우리가 언어도 얘랑 같은 패턴이다 하니까 그걸로 해서 제가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문장이 있으면 컨스트럭션 미닝이 있고 그 의미에 쓰일 때 전형적인 멤버와 페리퍼리, 주변 멤버가 있어서 그 정도를 묶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우리가 구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무를 베이직 카테고리라면 소나무, 잡나무 이런 거는 그 밑에 레벨이겠죠. 서브 카테고리고 위는 식물이 되겠죠. 그럼 소나무를 또 나누면 뭐야? 해송부터 시작해 또 나눠지겠죠. 개, 저건 개지. 어떤 개는 개 그러지 않고 쟤는 무슨 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왜? 자기는 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베이직 캐테고리가 서브 캐테고리까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센트럴 멤버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스페레오고 걔들은 러빈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잔치하면은 국수가 되면 걔들은 뭐예요? 스테이크나 뭐 다른 게 되겠죠. 그렇죠? 또 음식이 저 옆으로 막 가고 싶네요. 그렇죠? 빨리 끝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언어학적에서 인지언어학의 커그니티브 컨스트럭션은 어떤 거냐? 그럼 위에서는 인지를 받고 그럼 인지 구문법이라는 거는 구문이 어떻게 인지와 연관된지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랍과 스틸은 너무 잘하는 동사죠?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근데 위 랍은 무슨 말이죠? 한국말로? 어려운 말입니까? 랍. 털다. 스틸은? 훔치다 그러죠. 그럼 은행이 털렸답니까? 은행이 훔쳐졌다 그럽니까? The bank was robbed 그러지. stolen 그러면 알라딘 램프 나와야 돼요. 들고 가야 되죠. 그게 stolen이죠. 그럼 나 어제 강도당했어. I was robbed 그러지. I was stolen 그러면 너는 고스트냐 이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재밌는 게 rob은 얘랑 비슷해.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그러면 조세, 뭐 제시겠죠. 제시 robbed the rich of all their money. 그러면은 rob A of면 이걸 제거 박탈 뭐 of 막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면 이걸 털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rob을 했는데 거기에서 뭘 털었냐가 제거 박탈인 거 뭐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ll their money 부자들한테 부자들을 털었다 이거죠. 근데 가로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가로는 없어도 되는 거고 별표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그러면 Jesse robbed $1,000,000. 돈이 왔어요. From the rich. From the rich는 전치사구고 이건 뭐 빼도 될 것 같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별표가 떠버렸어요. 그럼 왜 얘는 되고 뭐 똑같이 목적어 왔는데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이제 이게 퍼즐 하나예요. 퍼즐이죠? 두 번째 볼까요? Jesse stole money from the rich. 이건 더 좋죠. money가 들어오고 from the rich는 여기서는 안 됐는데 여기는 생략이 돼요. 그 다음에 Jesse stole the rich of the money를 썼다. money 써서 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money를 했는데 얘는 생략한 게 틀렸어. 아니 이건 또 뭐야? 이게 이제 퍼즐인 거죠. 그럼 우리 인지에서 rob은 스틸과 어떤 차이냐면요. 여러분들 뭘가 훔치든 털든 대상이 있겠죠. 물론 대상이 없을 수도 있지.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스틸 같은 건 대상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물건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rob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rob은 뭐야? 은행이 됐든 사람이 됐든 대상이 이런 걸 프로파일이라 그래요. 더 중요하다. 스틸은 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건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는 문장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비슷한 뜻이지만 그럼 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지를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몇 통씩 몇 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자꾸 학생들이 질문해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게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믿으세요. 아시겠죠? 인지하세요. 내가 목소리 컸어요. 죄송해요. 저는 반성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폼이니까 벌써 마음을 닫으시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티어가 하나가 아니고 신테틱, 시멘틱, 프래그매틱, 모폴로지, 파닉티스가 다 통합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컨스트럭션이라는 거는 어떤 분은 프레임, 게스탈트, 뭐 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런 걸 뭐라면 에이전트, 리시피언트, 페이션트 이런 걸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 시멘틱 롤이라 그래요. 다시 시멘틱 롤 시작. 의미 역이라 그러고 근데 아규먼트 룰이라고도 해요. 의미 룰이라는 건 아규먼트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아델레 골드버거 같은 경우도 컨스트럭션이 뭐냐 그랬더니 얘들을 컨스트럭션 할 수는 없잖아요. 요 논항이 컨스트럭션이다. 그래서 아규먼트, 스트럭처, 컨스트럭션 그란마라 그래요. 논항, 구조, 구문법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컨스트럭션이고 의미적인 건 뭐냐? cause, receive. 다이치네이티브는 뭐야? 얘가 이걸 받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gave him a book이면 he가 그 책을 받았을 때 다이치네이티브 미닝이에요. 그러면 컨스트럭션이 기부는 당연히 주다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을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겠어요. 대표님이 불어를 가리킨 거는 얘가 불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인 거죠. 시멘틱하게 cause, receive 시작. 그럼 이걸 A로 하면 A 시작. 여기 동사 오겠죠? cause. 받는 사람이 뭐야? X. to have G. 이게 컨스트럭션 미니야. 그러니까 이중 목적이 그 뭐야? X, A cause X라고 했어요. X cause Y to have G가 다이치네스 컨스트럭션 미닝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X 시작. cause Y to have Z. 요게 이제 이런 걸 동사에 없죠. 이거는 전체 구조에서 있는 거고 그 시멘틱 롤이 역할은 agent, recipient, patient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좀 더 여기 나갈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그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 predicate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give가 올 수도 있고, buy가 올 수도 있고, tell도 올 수도 있고, ask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참여자가 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신테틱하게 이건 동사가 오고 그럼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에 따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하나 해볼까요? hand라는 동사 있죠. hand가 뭐죠? 손, 명사로서 도움. 그럼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이거 건네줬다 어때요? 건네주다가 어떻게 해요? John handed me the book을 써요. 그럼 이때 hand를 쓰는 이유는 이 물건이 가는데 그 도구가 뭐예요? 손인 거죠. 그럼 발로 찾으면 어떻게 해요? He kicked me the ball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야? 가는 방법이 킥인 거죠. 던지면 toss, throw. 그럼 여러분들 수요 동사 배우셨죠? 몇 개나 있어요? 여러분 수요 동사 해보세요. 원래 바이는 수요 동사가 아니에요. 바이가 어디? 바이 아무리 뒤져보세요. 거기 수요 동사가 있나? 근데 쓰이죠. 사실상 수요 동사는 기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역적 이중목적 어마무시하게 쓰잖아요. 그건 수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컨비네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핸드에 어디에 수요 동사가 있습니까? 이 구제에 오니까 머릿속에서 John handed me the book. 아시겠죠? The book to have. 그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핸드라는 거는 그냥 넣은 거예요. E-R-E-E-D. 시작. E-R-E-E-D. 그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물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키커, 키키. 이런 거죠. 킥도 그랬죠. 그죠? 킥해요? 그래서 키커, kicked.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다이트레이티브라는 거는 이제 뭐 킥이라는 동사가 투사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킥, 빌더, 볼. 그러면은 빌한테 볼을 준 게 어떤 거예요? 발로 차준 거죠. 그러면 킥의 수요 의미가 된 거죠. 여러분 슬라이드, 미끄러지다. 이게 수요 의미 어떻게 돼? A man slide me a cup of beer. 슉 그냥 탁 받는 거예요. 그 슬라이드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사에 집중하지 않고 그 콤비네이션을 보겠죠. 핸더 했었고, 그러면 메일과 핸드인데 둘 다 보내는 거죠. 근데 letter는 좋은데 핸드는 letter가 안 돼요. 왜냐 핸드는 손으로 건네주기 위해서는 편지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네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핸드는 받는 사람 물건이 꼭 돼야 되는 프로파일이 된 거고, 롭이 사람이나 대상이 되고, 물건은 안 돼도 되지만 스틸은 또 반대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동사를 보면 어떤 의미가, 어떤 롤이 반드시 필요한 줄 알고 그게 신테틱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해석들은 전부 다 컨비네이션을 봐야 되는 거지 핸드에서 얻다 주다 의미가 없죠. 이 전체를 봐야 주다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스니저 같은 경우는 그걸 띄면서 아까 지금 뭐 John sneezed the napkin of the table. 그것도 이제 이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고, 사실 스니즈에는 이런 게 없지만은 실제로 요 부분 있죠. 이거는 그 롤을 누가 줬죠? 컨스트럭션이 주는 거지 스니즈는 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인 거고, 얘는 뭐야? 위에서 준 거. 이거는 컨스트럭션을 보기 때문에 결국 컨스트럭션이 자기 독자적인 의미를 만든 거죠. 아시겠죠? 의미는 뭐야? cause motion. 이건 다이트네티브가 아니잖아. 얘가 이렇게 하게끔 cause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방문한 거는 하나씩 체크를 할게요. 더 북은 좋죠? 메리 좋고, 도네이트는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차리티가 이걸 소유하면 안 되니까 블락킹 됐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중 목적에서는 이 간접 목적가 이걸 받아야 되는 거고, 도네이션은 얘한테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블락킹이 된 거죠. 아시겠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되는데 이건 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구조에서는 이 스테이트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샌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컨스트럭션 민에 의해서. X cause Y to G인데, to have G인데 얘가 G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쭉쭉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퍼즐을. 그 다음에 John kicked the ball to Tom. John kicked Tom the ball 하면 ball은 뭐죠?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둘 다 잘 돼요. 근데 pull the wagon to Tom. John pulled Tom the wagon. 별표됐죠? 이건 왜 안 될까요? 킥은 어떤 거죠? 킥을 이렇게 한 게 킥입니까? 킥은 빵 치는 거죠. 그럼 뒤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지가 알아서 가니까. 풀은 어떤 게 풀이죠? 이게 풀입니까? 풀은 이게 풀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패스가 필요해요. 패스라는 거는 이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가죠. 가잖아요. 여기서도 가죠. 여기는 이동이 없어도 킥은 안 가도 지가 알아서 가니까. 그럼 얘는 볼까요? 풀, 탐, 더 웨이건이면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얘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상태의 의미이기 때문에 풀은 패스를 하는 통로가 없으면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 목적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큐리어스, 갸우뚱? 긴가민가? 동의하시죠? 네, 그럼요. 잘 보세요. 풀은 왜 안 돼? 이건 되죠. 웨이건을 탐한테. 그럼 여기 패스가 생기는 거예요. 저 탐. 이건 뭐야? 묶어버렸잖아요. 어디로 가? 풀 자체가 쓸 수 없는 거죠. 그럼 킥과 풀의 차이는, 킥은 인스타 한 방 치면 끝나요. 볼라스틱이라 뽕 치면 끝나는데 얘는 뭐야? 드래그가 돼야 돼요. 컨티뉴가 들어가야 돼요. Sandy sent Terry the package. 이거죠. 이건 뭐냐면 수동태 구문이에요. 그래서 테리가 수동태가 나와서 주어로 Terry was sent.
그다음 직접 목적 떨어지겠죠? 누구에 의해서? by Sandy. 아주 좋아요. 그럼 이거 패키지를 봐볼까요? Package was sent Terry. 틀렸다고 그랬어요. 왜 틀리냐 이거죠. 그러면은 패키지는 원래 수동이 안 된다. 그리고 강의를 했어. 그때 또 밑에서 sent the package to Terry. 그래서 요 놈을 보내봐서 the package was sent to Terry. 그럼 to Terry는 내려온 거지 to를 넣은 게 아니에요. 보통 학교에서는 이때 to를 넣어야 된다 막 이래요. 그게 아니고 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딥 스트럭처가. 물론 컨스트럭션 그란마의 설명이 아니고 여러분들 학교 설명에서 요 구조에서 나왔다고 설명을 해야 그나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이건 되는데요. to를 넣는 거야. 이 to를 넣은 겁니까? 얘가 오면서 얘가 내려온 겁니까? 그렇죠. 그럼 테리를 가보니까 was sent the package to 여기 남을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이거는 또 다른 구조예요. 인포메이션 스트럭처라는 게 뭐냐면 아까 지금 이 동사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뒤에 오는 아규먼트의 길이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위치에 따라도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엣지 이펙트란 말 들어보셨나요? 같이 무슨 엣지 이펙트 시작. 엣지라는 건 가장자리죠. 앞과 뒤는 뭔가 이펙트가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야? 앉으실 때 앞뒤를 잘 안 앉고 꼭 중앙에 앉으시잖아요. 앞뒤 이렇게. 동물 같은 경우는요. 그게 목숨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요. 밖에 있는 애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둘기를 보시면 항상 위로 올라갈 거예요. 왜? 지가 본능적으로 밖에 있으면 먹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꾸 들어가요. 평균들은 어떻게 해요? 얼어 죽으니까 자꾸 들어가다 보면 힘드니까 걔들이 로테이션을 돌아요. 당당당당당 돌면서. 그거는 자 밖에 얼어 죽으니까 세상 봐주는 거죠. 돌아가면서. 너무 신기하죠? 네, 잠시 약간 외출 좀 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요 정보가 A와 B 했을 때 여러분들 궁금할 게요. 어쩔 때 이중 목적어 쓰고 어쩔 때 데이티브 써요? 둘 다 되는데. 그럼 그럴 때 뭐라고 하실래요?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는 여러분 처음 만나면 뭐야? 호적조사부터 하잖아. 어떻게 장소부터 시작, 날씨,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줍니까? 기존 정보를 체크해서 얘랑 얼마만큼 친해질 걸 결정합니까? 후자잖아요. 맞지? 주어는 어쩔 수 없죠. 얘가 이거 하는데 될 수 있는 뒤에 구조가 선택권이 있으면 옛날 정보부터 먼저 와요. 뭐부터 먼저 온다? 옛날 정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로운 정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탑픽이라 그러고 여기는 포커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수동태는 언제 일어나죠? 수동태의 포커스 목적은 첫 번째 강조하기 위해서 토픽을 맞추기 위해서 와요. 토픽 쭉 하는데 옛날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 뒤에 있으면 안 되게 땡겨가지고 또는 주어가 불확실할 때라든지 또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에서 동사의 힘도 세지만 정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탑픽이기 때문에 먼저 갔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중목적의 수동태는 요거부터 먼저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됐지만은 요거는 수동 탑픽이 아닌 얘는 새로운 정보. 물론 더가 있지만은 테리보다는 더 한 거고 또 이건 뭐냐면 뒤에는 무거운 게 좀 많이 와요. 또 새로운 게 많이 오고. 아시겠죠? 둘 다 과거면 좀 긴 게 먼저 와요. 뒤에 나중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거고 또 하나 재밌는 게 John gave her the package. 그러면은 뭐죠? 여기서 whom이라는 건 뭐죠? 이 사람을 WH로 바꿨죠? 그쵸? 그랬더니 별표가 쳤어요. 그럼 여러분 WH는 무슨 뜻이죠? 새로운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 얘는 오래된 거라 했죠? 얘를 WH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뭐야? 이 what을 열 때는 더 패키지를 what을 해야 돼요. 그래서 what did John give her?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중목적의 뜻은 뭐냐면 그녀한테 줬는데 뭘? 패키지를 준 게 이중목적 구문이에요. 그럼 패키지를 줬는데 누구한테가 역격 구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WH는 새로운 거고 결국 간접 목적어보다는 직접 목적어를 바꿀 때 되는 거고 간접 목적어를 WH를 바꾸면 블락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문장이 맞고 틀리는 거는 이거는 단어뿐만이 아니고 이 정보의 구조에 따라 영향도 줄 수 있구나. 되게 재밌죠? 고민되세요? 그 다음에 John gave the package to her. 좋죠? 그러면 여기야 패키지를 바꾸면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됐겠죠? To whom?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새로운 게 있으니까 이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중 목적에서 직접 목적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중 목적을 쓰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간접 목적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역격 구문을 쓰시면 되고, 수동태는 간접 목적으로 수동태를 보내는 게 old information topic이 되는 거고, WH 바꿀 때는 직접 목적을 바꾸셔야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MB 포기브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 네틴의 점원의 오리지널 이중 목적어인데 역격 구문이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경험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쓸 때 이중 목적어를 썼고 역격이 안 쓰니까 이렇게 블락킹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는 사형식만 쓰인다. 왜 그렇죠? 원래 오리진이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영어에는 이중 목적어 구문이 있지 역격 구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와 맥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긴 단어는 네틴에서 왔다는 거 우아하잖아요. introduce, announce, 그죠? explain, 뭐 이런 거. 이런 애들이 특징이 뭐예요? 불어에서 왔고 역격 구문을 쓰다 보니까 그 경험상 머릿속에 이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고착이 됐고, 안 들은 건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굳이 쓴 애들은 약간 성격이 개성이 강한 애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정리하자면, 실제로 여러분들 신텍스, 시멘틱, 저도 전공은 시멘틱 신텍스예요.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는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도 교수님하고 되게 갈등이라기보다는 저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갈수록 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퍼지니까 너 어쩌려고 그러니?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프래그매틱스라는 거는 문장 외에 문맥까지 보는 게 프래그매틱스잖아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시멘틱, 신텍스, 요게 이제 중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모폴로지, 포놀로지, 포네틱스까지 이 전체가 어때요?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이걸 전체에서 형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어, 구, 문장부터 큰 애들이 컨스트럭션이 있었고, 어떤 애들은 어이없는 컨스트럭션 미닝이 있었고, 대표적인 예로 The Way Construction, 그 다음에 The Time Away Construction, 뭐 Inversion Construction 여러 개를 다 봤잖아요. 그건 예를 든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을 보면 이 전체가 다 녹아있는 거고, 이거는 신택틱하게 오케이인데 시메틱하게 안 되고, 어떤 시메틱도 오케이인데 모폴로지가 안 되는 거고, 어떤 건 인포메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새는 새인데 얘는 날 수 없으니까 새에서 좀 벗어나는 거고, 얘는 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알을 못 낳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지 구조나 언어도 우리가 이런 기준이 있으면 우리 문장을 볼 때 맞고 틀리냐는 정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전형적 의미를 알 수 있고 문장과의 연관 관련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사실상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만든 거는 DC라는 거는 이동이잖아요. X cause G to move to Y. 그게 이제 그 데이티브 컨스트럭션을 컨스트럭션 미니어로 받고, 신택틱하게는 MP, 그다음 전치사 PP겠죠. 그럼 동사에 따라 to 받는 거, for 받는 거, of 받는 거, on 받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주는 거는 to를 줘요. 원 스텝으로 갈 때는 투 스텝 같은 경우 for를 주고, 퀘스천 뭐 질문 요구 부탁은 of를 쓰고, 골탕 책임 부과는 on을 쓰죠. 그건 아시죠? 네. 근데 이거는 전치사는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중심 멤버에서 벗어날 때 to가 가장 전형적인 거고, for나 of나 on만 해도 벌써 벗어나 버려요. 손 떨어주세요. 이럴 때는 다른 데 보시는 게 좋겠죠? 좀 해주실래? 안 된다. 이렇게 빡빡해. 그죠? 네, 되게 빡빡해. 지금 몇 분입니까? 조금 넘었어요. 질문도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시멘틱, 프래그매틱에서 대표적인 그 포인트를 잡았고, 이것만 다 있는 게 요 중간에 또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게 나오면 이걸 확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틀을 만들면 기준점이 돼서 왜 아니고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때 어떤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 일반화를 시켜서 이런 컨설팅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논문이나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보고, 좀 더 이걸 해서 보면 이게 다 비문이 된 거에 대해 피처를 체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 카테고리처럼 이 문장을 이렇게 A number of verbs appear in both ditract to dative construction. 이런 동사들은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ome verbs have comparable meanings but occur only in to dative construction. donate 설명해 드렸죠? 이건 뭐 있죠? 의미상 간접 목적 받으면 안 되고, explain 이건 뭐죠? 얘는 레틴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중 목적음이 안 쓰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또 한번 살짝 동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옮길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거는 significant acts of giving. 그런 주다, pass. 주는 방법이 전달해 주세요. pass me salt 이건 전달해 주잖아요. 손으로 주다, 팔아주다, 지불하다, 거래하다 이런 주다 의미가 있고 요거는 다 던지는 방법이겠죠. toss, throw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bring, take 다실 거고 가져오느냐 가져가느냐 이런 거는 주긴 주는데 지금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는 건 기부지만 어퍼는 뭐야? 제한하거나 약속해 주거나 그럼 얘는 벌써 벗어난 거죠. 이 새가 다 나는 게 아니고 얘는 나중에 나래 뭐 이런 거죠. 자료가 아마 그 핸드아웃은 없을 거예요. 제가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분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인스트루먼트라는 거는 전달하는 게 라디오냐 이메일이냐 텔레그래프냐 와이냐 텔레폰이냐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고 그럼 이런 애들이 어떤 구조를 할 거예요? 이런 멤버들이 있겠죠. 새가 예쁜 새, 참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벗어나 나중에 주거나 제한하거나 골탕을 주거나 뭐 이런 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맛만 본 거고요.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컨스트럭션 그라마 그룹을 만들 거고 이 조기숙 교수님의 수업 같이 어울려서 같이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웰컴이니까요. 사실상 가르치시면서 왜라는 데 대답을 못하는 거는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대체로 왜라는 걸 지우시고 일반화시켜서 학생들 부담도 줄여주시고 여러분 부담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질문은 시간상 또 빨리 끝내달라서 여기까지 오고 나중에 받을게요.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